네,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앞서 김영훈 기자 보도를 보셨는데요. 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.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서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고요. 그중에서도 5천만 원이 관봉권,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형태의 금원이 민간인인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. 따라서 이 관봉권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는데요. 지금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는요,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띠지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, 또 담당자 코드, 기계 식별번호나 처리 부서 등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의 출처를 수사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혹시 이 사건이 재판 단계로 갔고 또 전성배 씨가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스티커상의 현금 사진은 내가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원본과 그 사진상의 스티커를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원본이 모두 소실된, 유실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증거 능력에도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걸 검찰 직원이 실수로 분실했다는 건데 변호사님도 검찰에 계셨잖아요. 이런 네.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요.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조사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 금융수사에 있어서 특화된 검찰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만큼 이런 화폐나 현금 관련한 압수물들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검찰청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실수로 띠지 등을 분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렇게 중요한 압수물인 경우에는요, 이 압수물 목록을 만들 때 현금 따로, 또 띠지 일매, 스티커 일매 이런 식으로 그 관봉권 다발 자체를 하나의 목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을 만들고 그러한 대장을 주 1회 관리하는 등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검찰청에서 이 특수 압수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이것이 직원의 실수일까라는 점에서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검찰이 또 한참이 지나서 이걸 인지했고 이후에 감찰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서울 남부지검에서는요, 이 띠지와 스티커를 이 해당 이 사건과 담당 직원이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압수수색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검찰 압수물 관리에 관한 이 규칙을 위반한 것인데요. 이런 화폐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 압수물 대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4개월 이상 이 부분을 몰랐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과에서 해당 압수물에 대해서 월 1회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. 특히 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봉권이 왜 민간인의 집에서 발견됐는가를 두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,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 안 것도 문제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찰도 즉각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분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검이 이제 감찰에 들어가는데요. 어떤 방향으로 감찰이 이루어질까요? 일단 이 압수물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요. 이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수사팀과 또 이 사건과 간에 서로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아마 지금 이 감찰 과정에서 당시에 압수물을 관리했던 직원을 소환해서 어떠한 경위로 띠지나 스티커가 분실됐는지를 먼저 수사를 할 것이고요. 또 이 사실을 지득한 이후에 상부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고했는지를 통해서 이 상부에서 혹시나 어떤 고의적인 관여가 있었는지, 또 이 분실 경위를 지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이야기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현직에 있지 않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없을까요? 일단은 감찰 과정에서 일단 이 사건의 압수물을 담당했던 직원부터 감찰할 것 같고요. 그 사건과의 직원들과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팀의 검사들에 대한 이 감찰을 선행할 것 같습니다. 그러한 감찰 결과 이때 당시에 있었던 수뇌부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특검에선 이 건진법사 의혹 관련 사건의 인지
임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특검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겠군요. 그 특검이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? 네,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요,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이 통일교회 전 간부였던 윤용호 씨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이 통일교가 안고 있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이 청탁을 위해서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죄명은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통일교 전 간부가 전성배 씨에게 건넸던 고가품들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. 이 부분은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? 저는 사실 이 혐의 입증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기재 내용도 이 윤용호 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가 받았다라고 한 이 고가의 지금 청탁품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실제로 고가 물품에 대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이에 더불어서 윤영호 씨가 이 고가의 물품을 내가 직접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주었다라는 자백 진술이 있고요. 또 유경욱 전 행정관이 이 전성배 씨로부터 이 샤넬백을 받아서 내가 본사로 가서 매장에 가서 교환을 했다라는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물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성배 씨까지 구속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? 네, 지금까지 구속된 어떻게 생각하면 핵심 비선으로 분류되는 이 김건희 씨의 지금 비선 라인을 좀 보면요.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. 또 집사라고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만약에 이번에 영장 청구된 전성배 씨까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 같고요. 또 지금 여러 가지 이 전성배 씨를 둘러싼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김건희 여사는 소환이 내일로 잡혀 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? 네, 그렇습니다. 김건희 씨가 또 자신이 직접 자필로 적어서요. 한쪽짜리 분량의 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 남부구치소를 통해서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간 앓고 있던 식이장애가 심각해져서 이틀 만에 다시 조사에는 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자신이 자필로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의 배경은 아마도 내가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연이은 조사를 좀 받기는 어렵다. 그래서 날짜만 다시 한번 더 조정해 준다면 나는 적극 출석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피력하고자 이렇게 자필로 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한덕수 전 총리가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. 앞서 보도를 봤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판단할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고 특검이 설명을 했는데요.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일단 헌재에서 판단할 때는 대통령실의 CCTV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죠. 그래서 그간 한 총리가 헌재에서 했던 내용들과 또 이후에 확보된 증거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혐의를 특검에서 보고 있는데요. 그간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나 혹은 헌재에서 자신은 이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한 문건을 본 적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특검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실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굉장히 상세히 들여다보는 등의 그런 CCTV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그간 한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내가 했던 행동들과 이후에 밝혀진 물증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오히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등 같은 주장에 대해서 특검은 다르게 보고 있고요.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